네, 내란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협의한 소환 조사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비공개 출석을 두고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조사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우종훈 기자 전해주시죠. 네,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와 함께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소식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많은 취재진이 이 서울고검 앞에 모였습니다. 중계를 위한 테이블이 많이 설치가 됐고요. 저희 뒤로는 이른바 포토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이곳을 지나갈지 현재까지 상황 정리하고 또 전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동선을 저희가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사저 앞에서 이 서울고검으로 오는 길 곳곳에 영상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 아크로비스타 앞의 모습입니다. 일부 지지자들이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여기서 나와서 좌회전하면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오른쪽에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교대역이 나옵니다. 교대역에서 우회전하면 이제 검찰청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원 앞 상황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청사 경내에서 법원 삼거리 쪽을 찍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정면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 멀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나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고검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곳을 통해서 가면 서울중앙지검을 가로질러서 서울고검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은 지금 서울고검 저희 바로 옆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서울고검 바로 옆에, 저희가 중계하는 곳 바로 옆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저 아래쪽에서 이곳으로 올라오게 되면 지상 출입구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서울고검장이 출근길을 하는 화면을 전해드릴 때 이런 동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기 화면 아래쪽, 그러니까 저 멀리 보이는 곳에서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화면도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갈지 아니면 이곳으로 올라올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선택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화면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 앞 화면은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제부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에 대비한 경비들이 많이 공지가 됐었죠. 좀 경비가 많이 강화됐죠. 그렇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지만 이 최소한의 경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에 대비해 고검 청사 경비도 강화됐습니다. 이 보시는 곳은 지하주차장 입구 앞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화면이고요. 이 서울중앙지검과 이 고검으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가 두 개인데, 좀 전에 보여드린 화면은 대검찰청 쪽, 그러니까 현재는 문이 닫혀 있는 쪽입니다. 오늘 고검 청사로 들어오는 취재진 명단도 어제 미리 제출이 됐습니다. 이 고검 건물 내부에서도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건물 1층에 검찰 출입 기자들이 모여 있는 기자실이 있습니다. 근데 오전 9시부터,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출석이 임박한 시기부터 건물을 통과할 때까지 들어가거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자실 쪽에서 로비가 보이지 않도록 가림막까지 설치되고 있고요. 이 조치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후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하주차장은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경호 관련 내용은 내란 특검팀과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가정하고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고검으로 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 차가 이쪽으로 올라온다면 지상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이 나무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 건물 아래쪽에 지하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으로 올라올지, 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할지 잠시 뒤 10시쯤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정대로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쯤 고검청사에 도착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이제 반대편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중계를 하기 전에 잠시 갔다 왔는데 만차일 때, 차가 가득 찼을 때 앞을 가로막는 안내판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특검이 예고한 대로 지하주차장 출입을 아예 막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이는 정면으로 올라가면 고검청사로 들어가는 정문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 전해드리던 소식을 전해드리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희가 법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법원과 중앙지검이 거의 붙어 있고요. 중앙지검 건물 바로 옆이 이 서울 고등검찰청 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저와 이곳의 거리가 멀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저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 도착하는 모습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김홍일, 송진호, 최명성 변호사와 함께 이곳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비공개 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확히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조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고검에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1층 로비를 통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유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유로 인권보호 수사규칙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반면 특검은 강경합니다. 지하주차장 이용 요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특검의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내란 사건의 경우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인 만큼 피해자인 국민들이 특검의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직 대통령 가운데 누구도 비공개로 출석한 점이 없다는 것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 관계자가 특검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그렇고요. 수차례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박지영 특검보는 첫 브리핑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황, 지금까지 상황 놓고 봤을 때 지하철장 앞에서 좀 뭔가 대치하는 모습도 연출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조금 전에 나갔던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대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밝힌 입장에 따르면 일단 고검 청사로 오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지하 주차장 출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출석 조사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건데 변호인 측은 지하 주차장을 열어주지 않아서 조사가 무산되면 그게 조사를 거부한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검 측 입장은 강경하고요. 아예 현재 지하 주차장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환조사 불응에 따른 이런 소환조사 불응으로 간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도 언급했고요.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이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특검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 현재 상황 어제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불출석에 대비한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는 않는 상황이고 만약에 조사가 성사된다면 일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 그리고 비합헌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죄명으로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경호법상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여기에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관련 내용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국무회의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만약에 조사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아마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오늘 실제로 조사가 이뤄진다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수사기관 조사는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처음으로 조사를 받는 셈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월 계엄 사태 이후에 검찰이나 공조수사본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현직 대통령 가운데는 처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었고요. 당신의 현직이었기 때문에 용산 관저에 있을 때인데 이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당시에 차벽과 인간띠로 막아서면서 한 차례 무산됐던 것 보신 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결국에 제시도 끝에 체포가 됐고 이 공수처 청사로 바로 왔지만 사실상 묵비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후 구치소로 돌아간 뒤에는 한 차례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었고 그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한 적은 없고 체포된 뒤로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조사가 성사될지 그리고 어떤 내용일지 보기는 해야겠지만 이 계엄 이후 거의 7개월 만에 사실상 첫 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비공개 조사를 놓고도 공방이 계속해서 오가고 있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소환 조사를 통보하기까지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요. 통상적인 수사와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혐의는 경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인데 이걸 넘겨받자마자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았다는 걸 근거로 들었었죠. 그런데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은 기각되는 동시에 윤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처음 통보했던 건 오전 9시까지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 10시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요. 결국 시간은 10시로 정해졌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 방식을 두고 아직까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의 경우 3대 특검 가운데 좀 수사 속도가 빠른 편에 속하잖아요. 그간의 과정을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특검, 특히 내란 특검의 수사를 종합하면 속도전이 이어졌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임명 12일 이후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이 준비 기간은 총 20일인데 절반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사실은 따지자면 오늘도 준비 기간일 수 있었던 날입니다. 가장 먼저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를 했고 이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해서 받아냈습니다. 계엄이 지난해 12월에 있었고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많은 사람이 기소됐습니다. 구속 만료 기한이 6개월이기 때문에 특검이 임명된 시점과 얼마 차이가 안 났습니다. 결국에 그대로 풀려나면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서둘러 구속 상태를 연장한 겁니다. 이후 특검이 군 검찰과 협의해서 여인영 전 사령관은 위증 혐의,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또 어제는 노상원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구속영장 발부까지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제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협의한 시간이 한 25분 정도 남았습니다. 잠시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사저에서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 고검 청사로 곧바로 올라올지 아니면 지하 주차장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연출될지 조금 뒤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